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가려서 그런지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또 구름이 많더라고요. 주가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늘 한번 보시면서 휴식을 취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조량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회사 근처나 이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주식의 광합성이 필요하시다면요. 저희 방송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개인적으로 등산용품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에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영원무역을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가을비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노스페이스는 국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랑스러운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 종목을 9,900원에 60% 매수하시다라고 하시는데요. 차트를 보고 있으니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잡힌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CS 멤시스입니다. 2,960원에 40% 갖고 계신 스피커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스피커님은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닉네임도 스피커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역시 친구 추천을 받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반토막이 났습니다. 석 달 전부터 차트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원금을 찾을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셔서 다행인데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홍희준 연구원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골라서 책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0708님 그리고 9517님께 자세한 문자 상담 고맙다는 의미로 저희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의 법칙 이 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후 홍희준 연구원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들 잠시 뒤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71포인트, 어제보다 3포인트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1870선은 지지가 되지만 더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 역시 매도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7선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에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3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현금 비중을 30%에서 40% 사이로 이제 확보를 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전략은요.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를 해서 50%까지 늘려놓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진 상황에서 금일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를 전환한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리겠다는 심리보다는 앞으로의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러한 측면은 제가 당분간 현금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10월 넷째 주죠. 10월 넷째 주, 셋째 주에 중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의 확인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에 FOMC 회의 부분도 앞으로는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좀 그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일단 현금 비중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지수 상황으로는 1850선부터 1900선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역시 홍의진 연구원님께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금 비중을 30에서 40% 늘려보자 하셨는데 오늘은 50%로 더 많이 늘려보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곧 매수 시점이 또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중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확인해보고 또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종목은요, 가을비님께서 보내신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얼마였나요? 9,900원이었고요. 비중은 60%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등산을 좋아해서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을 선택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피터 린치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 이보다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원무역을 사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될지 홍희진 연구원님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 이제 94%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환율 급락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나 이제 나이키 등 이제 그 국외 브랜드 한 30개를 이제 고객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 OEM 업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은 있지만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좀 상승의 흐름보다는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급락이 지속되더라도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면은 반등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9,900원에 비중이 60% 상태신데, 일단 제가 볼 땐 매수 가격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비중이 좀 크신 부분이 좀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일단 좀 차트를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고점 부분이죠. 한 1,500원 선을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재차 밀리고,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 3번가량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가격권으로 본다면 한 9,3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9,300원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9,1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근처로 온다면 비중을 저는 한 40% 정도까지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좀 큰 걱정보다는 좀 여유 있는 투자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유 있는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SC 멤시스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런 닉네임을 갖게 된 이유, 주위 얘기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여서 팔랑귀기 때문에 스피커라는 닉네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번 종목 역시 친구 추천으로 샀는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뚝 떨어져 있습니다. 1,64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금일은 이제 1,640원 한 3.8%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과 이제 비중이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원칙으로 이제 좀 삼아두실 게, 이제 매수 가격이 높으시다면은 이제 비중이 크시고 매수 가격이 높을 땐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하셔서 손절가 이탈 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으로서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LCD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량률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 매출처인데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디램 반도체가 이제 40나노의 디램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나노 디램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반도체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금 실질적인 지금의 수혜를 잇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로 개발이 완료돼야 앞으로의 상승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일은 지금 전기전지 업종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도 1,500원을 일단은 한 2개월 동안 1,5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금일도 마찬가지 1,500원권의 지지권
이후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기전지 업종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동사의 경우도 그 흐름을 같이 타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입니다. 61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한 1,800원 정도 됐을 때 비중을 조금 한 10% 정도라도 좀 줄이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추가적인 매출의 가시화가 좀 일어나기 전까지는 동사의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 비중이 큰 상황에서 1,8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 좀 줄이시고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비쿼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스 문의하신 분은 6348님이시고요. 유비쿼스를 8,470원에 비중은 한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9일쯤이었죠. 주가가 한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유비쿼스 추세는 좀 꺾인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은 뭐 추세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그 상승 추세에 있었다가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그 이유 모를 매도세가 좀 출회된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그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동사의 그 기업을 믿으시고 조금 일단은 지켜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인터넷 그 통신 장비 업계에서 이제 국내 1위 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점유율 확보를 하고 있고 통신 3사에 대해서 매출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 상승 등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동사의 가치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매수 가격이 지금 8,470원이죠. 10% 지금 갖고 계신데 일단은 지난번에 한 그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한 상황에서 지금 급락이 이 부분에 지금 출회가 됐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늘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4일 연속 지난 전 저점 이제 한 7,400원 구간 네, 지속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비중이 작으신 만큼 저는 한 그 10%에서 15% 비중을 금일 7,600원의 이탈이 없다면 추가 매수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중이 적으시니까요. 조금 더 사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비쿼스 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아차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중에서 오늘 현대차만 조금 가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하락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기아차를 문의하신 분은 1352님이시고요. 기아차를 매수한 가격이 37,350원입니다. 비중은 60%. 언제쯤 매도 시점인가요? 그리고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수익은 좀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아서 걱정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크세요. 37,350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실 종목은 이제 비중이 크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5% 이상 매수하신 가격에서 5% 이상 수익이 나신다면은 좀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추구를 하는 편이라서 일단 60%는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알고 계신 것처럼 기아차의 뭐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올랐다라는 게 악재로 지금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기아차의 호조, 실적 호조의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도 실적 대비 아직까지는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이 지금 업황보다는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 구간이죠. 지금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지난 이 구간 34,000원 부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그 주가의 흐름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레벨업을 했지만 그 21선과 61선의 이격도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격도가 벌어진다면은 매도세가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로 인한 지금 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37,500원이죠. 이제 매수한 가격을 저는 지금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7,500원 이탈시는 일단은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일단 4만원권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30% 내지 20% 정도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는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봤고요. 자, 이번에 LS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한 달 됐다고 532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LS를 11만 5천 원에 100%를 사셨는데요. 주가가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진단 잘 좀 해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중 100%시네요. 네. 예. 100%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고 뭐 이제 도박에 가까운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금일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수급적인 상황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관 쪽에 이제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L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 회사로서 LS 전선이나 LS 한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동 관련 이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앞으로의 좀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인 상태에서 지금 손절 가드 놓치신 상태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가치를 봐도 일단은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볼 점은 이제 2011년부터 중국 시장 쪽에서 이제 그 초고압 전력망 구축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자회사 LS 전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장에서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내놨기 때문일 텐데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등이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제철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대제철을 문의하신 분 0101님이시고요. 매수가도 없고 비중도 없고 그냥 팔까요? 라는 문자만 남기셨습니다. 걱정이 되시죠? 어떻게 볼까요? 일단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지금 금액 4,000원 한 3.3%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하락은 지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금 하반 경직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이 이제 고로 부분이죠. 이제 올해 고로 1기의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고로 2기 가동이 또 시작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 또 반면에 이제 현대중공업 등 이제 다양한 매출처를 지금 확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저는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가 지금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만 원입니다. 이 구간이죠. 제가 지금 선 그어드린 구간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선 그어드린 구간 이제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11만 원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중국 타이어 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타이어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6117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3,500원 10%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내려가는데 걱정입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홍신영 의원님 봐주세요.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 호황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그러니까 매년 자동차 소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경우 이제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국 타이어의 경우 거기다 이제 또한 그에 따른 수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현재 10%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그 10월 초 고점 34,000원에 돌파 시도가 이제 2번 이렇게 일어났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좀 벌어진다면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기억나실 텐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좀 그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매도세가 출회되는 것 같으니까는요. 일단은 여유있게 61선까지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은 한 3만원대도 이탈할 각오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탈을 하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각오로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빨간 선 그어놓은 선 이제 보이시죠? 3만원대 이제 초반이고요. 지금 이 가격권에 지지가 있다면은 추가 매수에 임하셔서 일단 비중을 늘리시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장 초반에 1880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외국인들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187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장중 500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중소형 평형 공급 비율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프트 공급 규모 기준을 기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4제곱미터형에서 59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2제곱미터형 등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비율도 기존 59제곱미터형 60%, 84제곱미터형 30%, 114제곱미터형 10%에서 59제곱미터형 60%, 75제곱미터형 10%, 84제곱미터형 25%, 102제곱미터형 5%로 바뀌어 전체 물량의 95%가 중소형으로 공급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4년간 시프트 및 공공임대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세트 2세 케셰프 부총리와 발하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발하시 사업은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38억 달러에 달해 양국 간 경제 협력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발전소의 총 발전 용량은 1320메가와트로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16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도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 향후 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 월세 거래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전 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모아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월 전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새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 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에어포트 시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녹화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건 아니라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고통은 장기간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71포인트 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3포인트 정도 어제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증시가 강보합권이고 일본 증시도 0.8% 정도 오르는 데 비해서 중국 증시는 약간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약보합권인데요. 9월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고요. 무역 흑자는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살펴보시고요. 내일은 또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오늘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